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3권을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질까 합니다. 이 책은 우연히도 3권이 좀 연대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쓴 책은 시대적 배경이 1970년도 중반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고요. 제로 투 원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피터 틸이죠. 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창기 페이스북의 엔젤 인베스터였던 피터 틸이 어떤 성공적인 창업과 성공적인 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창업에 대한 그 강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피터 틸도 스탠포드를 나왔고요. 이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한 그 강의 내용을 토대로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창업자, 혁신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도 필독서인 거는 같기는 하지만요. 제 생각에는 이런 혁신기업을 찾아 투자를 하려는 어떤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빌리어네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주식시장이 붕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큰 은행들의 비리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그런 많은 돈놀이와 부채를 지고도 어떤 정부의 베일아웃을 받아내는 그런 사태와 맞물려서 거기에 이제 반동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어떤 이 비트코인의 초창기 그 시대의 개발자들, 그다음에 사상가들,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엮은 책입니다. 거의 뭐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책을 읽어 내려가서 이 책 3권을 쭈르륵 읽는데 상당히 흥미로웠고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책을 한 2년 전쯤에 읽었었다면 지금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들게 할 만큼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책은 1980년대 주식시장을 풍미했던 피델리티라는 투자사에서 일한 피터 린치라는 투자 대가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0여 년을 그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이 마젤란 펀드를 20 밀리언 달러 규모에서 14 빌리언 달러로 키운 이런 그 피터 린치의 경험과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조언을 담은 조언서이자 정보서인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그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그 마젤란 펀드를 매니저로 취임할 당시에 전 매니저가 이 사람한테 한 조언이 상당히 저는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이 전 매니저가 이 데이빗 린치한테 지금 종목이 상당히 많으니까 종목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빗 린치는 그 조언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목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을 만큼 그의 주식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은 아주 간단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지식이 있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라. 그러면 월가의 프로 인베스터들보다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기구 회사나 신발 회사, 특정한 제품과 그 서비스를 오랫동안 사용해서 어떤 회사의 제품이 좋고 어떤 회사의 서비스가 좋은지를 상당히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회사에 투자하라라는 그런 내용, 아주 심플한 교훈을 전해주고요. 만약에 개인 투자 이런 그 개인 헬스 트레이너가 바이오텍 주식을 사면 어떨까요? 데이빗 린치의 대답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제품을 알고 이런 회사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투자를 하면
숫자에 해박하지만 어떤 이런 직접 경험을 토대로 투자하지 않고 어떤 클라이언트의 투자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이 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과감한 투자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면에서 개미들이 어드밴티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고르면서 생각해야 할 기본적인 요인과 지식들을 잘 좀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린치가 활발하게 활동할 당시가 80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업 문화라든가 기술의 발전을 또 간접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책은 가치 투자를 위한 지침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단 주식 투자 전에 집을 먼저 사라. 또 2~3년 동안 묶일 수 있는 자금, 이렇게 안전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라.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거나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재밌는 점이 데이빗 린치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고성장주의 투자를 좀 꺼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토인 자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인 만큼 복잡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회사라든가 바이오텍 회사의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에겐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 세대 이전 사람으로서 인터넷 혁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소개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 같이 데이빗 린치도 펀드 매니저로서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는 나이가 좀 지나버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존을 이야기하면서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책은 바른스 노블스라는 미국의 대형 북체인에서 대부분 구매가 되었고 이 사람도 아마 책을 거기에서 주로 구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젊은 분들이나 미국서 80년대, 90년대 혹은 2000년 초기에 생활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9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 살면서 데이빗 린치의 책에서 언급된 많은 회사들을 실제로 접해봤고 그 회사들의 흥망성쇠를 봤습니다. 데이빗 린치가 너무 일찍 매도해서 아쉬웠다는 미국 장난감 체인이죠. 토이스 R 어스는 2000년도 초까지 호황을 누리다가 아마존과 인터넷 온라인 스토어들에 의해 파산하고 맙니다. 하지만 데이빗 린치가 말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치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필독서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Zero to One, Zero to One이라는 책인데요. 90년도 인터넷 혁명 이후에 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출연한 그 팬 기업들이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많이 아시다시피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의 초기 엔젤 인베스터로서 막대한 성공과 부를 축적한 그런 창업의 규제이자 투자의 규제죠. 그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조언서가 제로 투 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창업자보다는 오히려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이 읽으면 더 유용할 것 같다고 좀 느꼈습니다. 원래 있는 마켓에 뛰어들기보다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독창적이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업을 만들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쉽지 창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회사인지 경영자의 혁신이 어떻게 기업을 이끄는지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 책이라서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피터 틸은 이 책에서 휴렛 패커드의 예를 들면서 뱅킹 경험이 있는 월스트리트 쪽에서 일하던 CEO가 들어오면서
혁신과 개발이 아닌 자금과 주가의 흐름에 치중한 나머지 휴렛패커드가 기업 가치가 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혁신 기업의 CEO가 양복을 입고 뱅커들과 어울리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혁신 기업의 CEO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는다라는 재밌는 이야기도 합니다. 피터 틸의 최근 투자를 철회한 페이스북 얘기, 그다음에 피터 틸과 페이팔의 동업자였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 얘기, 그다음에 구글, 그리고 팔렌티어,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관한 이야기들, 혁신 기업과 사회를 선도하는 여러 기업의 얘기가 들어있어서 혁신 기업 투자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비트코인 빌리어네어스라는 제목의 책으로서요. 이 책의 저자는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원작자인 벤 머스릭이라는 작가가 실제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인 윙클버스 쌍둥이 형제가 페이스북과 법적 소송에서 그들의 입장에서의 패소로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비트코인을 접하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컴퍼니들의 흥망성쇠를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서술해 상당히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은 벤 메서릭의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원작인 액시던탈 빌리어네어스의 속편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거를 중심으로 한 책이고요. 거기에서 이 윙클버스 브라더스도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빌리어네어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오리지널 컨셉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마크 저커버거의 소송을 제기한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등장한 윙클버스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로서 윙클버스 형제는 소송에서 페이스북으로부터 6,700만 불의 세틀먼트 머니를 받고 소송을 취하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제는 이 6,700만 불의 세틀먼트 머니가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 페이스북의 컨셉적인 기본적인 것을 제공을 했고 마크 저커버거는 이것을 훔쳐서 자기가 몰래 먼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그 기본 취지인데요. 이것에 비하면 67 밀리언 달러는 적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돈을 사실 이 쌍둥이 형제는 받고서 그냥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 돈을 반대로 페이스북에 주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가 페이스북이 성공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되죠. 그 수익에서 또 멈추지 않고 그 수익 낸 돈을 가지고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도를 하는데요. 이때 투자를 시도를 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기류가 페이스북에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기류였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도 윙클버스 형제의 투자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초창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어떤 파리에서 이비자라는 어떤 그 레이브 파리에서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그것의 테크놀로지에 상당히 매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요. 성공적인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성공하면서 일대 비트코인 빌리어네어로 어떤 등극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 초기 비트코인의 개발과 어떤 그런 그 회사들의 흥망성쇠를 다루면서 상당히 재밌게 이런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어나가는 책이 비트코인 빌리어네어라는 책입니다. 이 윙클버스 형제는 비트코인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좀 레귤레이트 돼야 된다는 신념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데요. 그런 그 비트코인의 어떤 그 익명성과 어떤 그 좀 약간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자금 세탁한다거나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화폐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기류가 초창기에
애널키즘 같은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기류와 싸우면서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메인스트림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비트코인 빌리어네어고요. 그리고 이 책은 또 비트코인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 어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의 상황이 많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바심을 좀 내려놓고 투자 관련서라든가 테크놀로지에 관한 책들, 또는 연관되지 않더라도 인문학 서적을 읽으시는 것도 장투를 좀 이어나가는 마음을 추스시는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음은 좀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읽을까 생각 중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추천 도서는 또 어떤 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란에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